우리 군이 차기 전투기로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의 4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한 데 대해서 말이 많다. F-35의 40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력화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F-35A는 2016년 개발 완료되는 블록 3로 결정됐다. 블록 3형은 공대공, 공대지 작전 능력과 내외부 무장 장착이 가능한 기종이다. 국방부는 내년 중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시험 평가 과정을 거쳐 F-35A 도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F-35 프로그램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 지연 및 비용 상승으로 대당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몇 달 전 미국 차세대 주력 전투기인 F-35가 제작 과정에 품질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평가가 나왔다. 미 국방부 감찰관은 보고서를 통해 이 기종의 설계와 제조 분야에서 363가지 문제점을 거론했다. 감찰관 보고서는 이 기종의 생산을 주도하는 로키드 마틴과 협력사 5곳의 부실한 품질 경영을 비판하고 그런 경영 관리가 F-35의 신뢰성, 성능, 비용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프트웨어 관리를 포함한 많은 단점이 앞으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8개 국가와 컨소시엄을 꾸려 추진하는 F-35 사업은 3,957억 달러가 투입되는 미국 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일찌감치 F-35 전투기는 비싼 가격이 단점으로 꼽혀왔다. 미군은 그동안 컴퓨터 작업으로 F-35가 혹시 가질 수 있는 기술적 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동시운전 훈련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가져왔다. 성능 확인 등을 위한 완벽한 시험 비행이 끝나기 이전에라도 생산을 개시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동시운전 훈련에 경고음을 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F-35는 계속되는 개발 비용 상승과 인도 지원 등으로 도입을 추진하려는 국가들도 도입 횟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 역시 F-35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숱하게 보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찌감치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을 지닌 F-35기 42대를 향후 20년 동안 도입해 현재의 주력 전투기인 F-4기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사업에는 예산만 1조 6천억 엔이 투입된다. 일본은 처음 4대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최종 조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F-35는 1대당 99억 엔에 이를 정도로 고가이고 시험 비행 중 동체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는 등 완전히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적이 있다. 이런 한계를 잘 알면서 일본은 단 한 번의 시승 테스트도 하지 않은 채 서류로 검토한 후 F-35를 선택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기 수출 3원칙의 사실상 삭제를 그 대가로 일본 정부에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일종의 미일 간 빅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본이 F-35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더라도 자체 정밀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일본이 수년 전 40여 년 만에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했다. 안전보장 회의를 열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해 일본 정부 스스로 무기 수출 금지에 족쇄를 푼 것이다. 일본은 1967년 이후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그런데 이 원칙의 예외 조치로 미국 등 우호 국가와의 무기 공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기의 수출과 첨단 무기의 해외 공동 개발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로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선정하면서 부품 40%를 미츠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생산하기로 한 데 따라 부품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기 수출 3원칙의 대폭 완화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폈다. 즉, 미국 등과 차세대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 무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에 나서기 위해서는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 규정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의 대폭 완화는 미국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빅딜을 했다는 설이 유력했다. 경제 위기로 돈이 없는 미국은 일본의 무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 세력의 균형을 꾀하려 했고, 일본은 이 기회에서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스스로 채웠던 발목의 족쇄를 풀려고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F-35를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선택하면서 자유롭게 무기를 개발하고 수건이었던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연 셈이었다. 이는 일본 군대에서 자위대라는 이름을 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개발 중인 스텔스 전투기 젠-20과 T-50을 2015에서 2016년 실전 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F-35를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찌됐든 일본은 F-35를 선택함으로써 미쓰비시 중공업, IHI, 미쓰비시 전기 등 3사가 F-35의 날개, 엔진 등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 스텔스 기술도 상당 부분 공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6년 완성을 목표로 자체 추진 중인 스텔스 전투기 신신 개발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이제 F-35를 선택한 이상 일본의 경우를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 안 그래도 F-35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계약 조건처럼 스텔스 기술을 미치고로부터 획득하거나 공동 개발 등의 유리한 조건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참은 F-35A 도입 시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추진 방식이나 소요량 조정 등의 변동 상황이 발생해도 KF-X 기술 이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KF-X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KF-X의 일부 항공전자와 무장통합 업무 참여 의사, 개발 비용 투자에 대한 협의를 위측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가 실제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형편이다. F-35의 4대 주중 추가로 한국 도착 전력화 가속. 한국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의 4대가 이번 주 추가로 한국에 인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미본토 공군기지를 출발한 F-35의 4대가 하와이에 도착했으며 이르면 오는 22일 청주 공군기지에 안착한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들 전투기를 청주 기지까지 조종한 뒤 한국 측에 인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보유하게 되는 F-35A는 모두 8대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3월 29일과 7월 15일 각각 2대씩 한국에 인도된 F-35A는 현재 전력화를 위한 비행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뛰어난 스텔스 기능으로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1093km에 이른다.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직격탄, 소구경 정밀유도 폭탄 등을 탑재한다. F-35A는 연말까지 10여 대가 도입되고 2021년까지 총 40대가 전력화된다. 군은 공군 창설 70주년을 계기로 F-35의 전력화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F-35의 내년까지 총 26대 도착 전력화 정상 진행 중. 이준삼 기자. 한국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F-35의 스텔스 전투기가 내년까지 모두 26대 국내 도입된다. 공군은 10일 6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13대, 14대의 F-35E가 국내 추가 인계된다고 밝혔다.
F-35A는 지난 3월 2대가 처음으로 국내 도착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8대가 국내 인계됐다. 연말까지 5대가 추가로 도착한다.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1093km로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직격탄, 소구경 정밀유도 폭탄 등으로 무장한다. 적진의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 제휴 시설 등 핵심 표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공군은 현재 F-35A 기체 도입뿐 아니라 조종사, 정비사 교육, 시설 공사 및 기반 체계 구축 등 전력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F-35A 조종사 8명과 정비사 90명이 미국 현지 교육 과정을 마쳤고 현재 조종사 4명과 정비사 101명에 대한 국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까지 기체 엄체호 1단계 공사가 완료됐고 비상대기실 등 2단계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중급유기 KC-334호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는 연말까지 도입된다. KC-330은 최대 속도가 마하 0.86, 최대 항속 거리는 약 15,320km로 공군은 4호기가 도입되면 원거리 작전 능력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 무인 정찰기로 향후 한국군의 핵심적인 대북 감시 자산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공군은 글로벌 호크 조종사 8명, 센서 통제사 4명, 정비사 16명에 대한 국내 교육이 예정돼 있고 수용시설 공사 및 비행대대 창설 등 항공기 도입 준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F-35B 탑재 경항공모함 만든다. 우리 군이 차세대 대형 수송함, 즉 항공모함급 군함을 만드는 사업을 최근 승인한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싣고 다니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사실상의 경항공모함이어서 도입될 경우 해상 전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강종규 기자입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배, 독도함입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진수했을 때 주변국에서 경항공모함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전투기를 싣고 다니며 작전을 펼칠 수 없다는 게 한계였습니다. 지난해 후속함인 마라도함이 나왔지만 오스프리와 같은 수직이 착륙기 2대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그쳤습니다. 독도함을 개조 또는 개량하는 수준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우리 군은 몸집을 키운 새로운 형태의 전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해군에서 요구한 차세대 대형 수송함 사업을 승인한 겁니다. 배수량 3만 톤, 비행 갑판 250m 규모로 경항공모함급으로 평가받는 일본 이즈모함보다 크게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전투기를 따로 싣는 복층 구조의 경납고와 섭씨 500도 이상의 열을 견디는 특수 갑판도 갖추게 됩니다.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최대 16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전력화 목표는 2030년, 향후 국방 중기 계획으로 전환되면 함정 건조 예산만 3조, F-35B 등 함재기 구매에 추가로 2조 안팎이 필요합니다. F-35 40대 추가 구입 20대는 수직이 착륙 경항모형. 미국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가 미 해군 와소프 상륙 강습함에 수직 착륙하고 있다. F-35B는 수직 이착륙 시간 열을 내뿜기 때문에 특수한 항모 갑판이 필요하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경항공모함 설계에 F-35B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 2차 도입 규모를 당초 계획의 2배로 늘리고 경항공모함의 실을 수직이 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오기로 했다. 사업 규모만 8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20대에서 2배로 늘린 것이다.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7.7톤이다. 기체 배면과 주날개에 10개의 무장 장착대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KEFX의 스텔스 성능이다. 사실 KEFX는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 설계 및 저피탄 기술을 적용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 KEFX의 레이더 반사 면적 값이 0.5제곱미터 수준이라고 보도했을 정도다. 미 공군이 홍보 책자를 통해 공개한 일반 전투기와 스텔스 전투기 및 스텔스 폭격기의 RCS 비교 자료. 일부 국내 언론 보도와 같이 KEFX의 RCS 값이 0.5제곱미터라고 할 때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는 월등히 우수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B-52H와 같은 폭격기의 RCS 값을 100제곱미터로 보았을 때 부분적인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B-1B 폭격기의 RCS 값은 10제곱미터, F-15와 같은 대형 전투기의 RCS 값은 5에서 6제곱미터, F-16과 같은 전투기의 RCS 값은 3에서 4제곱미터 내외로 알려져 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F-117A 나이트 호크 스텔스 공격기의 경우 RCS 값은 0.003제곱미터이며 F-22 스텔스 전투기의 RCS 값은 0.001제곱미터, F-35E 스텔스 전투기의 RCS 값은 0.005제곱미터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새의 RCS 값은 0.01제곱미터이며 작은 벌레의 RCS 값은 0.001제곱미터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KEFX의 세대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며 향후 단계별 성능 개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2030년대에 실전 배치될 KEFX는 사실상 5세대 전투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아직 시제기도 등장하지 않은 KEFX의 수출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FX의 수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일단 KEFX를 국제협력 형태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IFX에 걸고 있는 기대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2020년대에 신규 개발되는 전투기의 숫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고 국제 외교 관계 등을 감안하면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KEFX의 수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일례로 국제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이 전략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F-35의 독주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본조차도 이미 완성한 X-2 선진기술 실증기를 바탕으로 하는 차세대 국산 전투기 F-3의 개발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100여 대 규모의 F-35 추가 도입을 결정했을 정도다. 그러나 F-35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의 숫자는 제한적이며 미국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F-18 혹은 F-16의 성능 개량 수출형의 경쟁력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F-35는 공군형, 함재기로 운용하는 해군형,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갖춘 해병대형 이상 3가지 파생형이 있다. 사제는 미 해병대가 운용 중인 F-35B다.